이처럼 꽉꽉 좁은 공간에 채워 넣는 스메루 하는 문화가 일본에는 여러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일본의 일반적인 회사를 가보시면은 한국 회사처럼 이 파티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한국 회사들은 대부분 이 파티션이 나눠져 있어서 회사원들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있죠. 그런데 일본은 프라이버시, 인권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조직을 위해서라면요. 그래서 책상 크기 또한 작은데도 불구하고 파티션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작은 소규모 회사에서는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좁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일본 회사원들,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일본에서 감염증이 확산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빠찡코라고 아시죠? 슬롯머신 같은 예전에 한국의 바다 이야기 이런 도박 게임인데요. 일본에는 과거 전성기 때 약 4만여 개 정도의 빠찡코 점포가 전국에 있었는데 현재 경쟁력이 있는 대규모 빠찡코 업체만 남게 돼서 현재는 전국에 약 10,000개 정도의 점포가 운영 중에 있어요. 이 점포가 10,000개이지만 이 좌석수가 수백 개, 수천 개까지 있는 초대형 빠찡코 점포들이 많거든요. 여기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타마시 오미야에 있는 전국에서 가장 큰 빠찡코 업소인데요. 빠찡코 기계수 좌석수가 3,000대가 넘죠. 이걸 보면 일본의 빠찡코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일본의 도박 중독률 갬브르 이존쇼라고 하는데요. 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빠찡코 점포에 있는 모든 기계 대수를 합쳐보면 전국에 약 440만 대가 넘는 빠찡코 기계 좌석수가 있습니다. 400만 명 이상이 이 빠찡코 도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빠찡코 업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 2차, 3차, 4차 감염을 일으켰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빠찡코 업소가 이 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거의 옆 사람 어깨가 닿을 정도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 많은 좌석을 들여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빠찡코 업소 내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담배를 아주 맘대로 필 수가 있어요. 담배를 피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담배를 핀다는 것은 숨을 굉장히 깊게 들이쉬고 내뱉는단 말이죠. 만약에 무증상자인 경우에 이 감염이 된 사람이 빠찡코 업소에 가서 계속 담배를 피게 된다면은 체내에 있던 많은 균들이,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침에 개장해서부터 계속 앉아서 담배를 피고 이 밀폐된 공간에서 균을 내뿜고 있다는 얘기니 감염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 빠찡코 점포 이외에도 마작이라고 하는 중국 전통의 도박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게 일본이죠. 전국에 약 10,000개 정도의 업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업소 또한 담배를 정말 하루 종일 피고 다닥다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박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일본의 감염자 수가 폭증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이죠. 현재 강제적으로 도박업소를 일본 정부에서는 금지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 빠찡코 업계를 쥐고 있는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에요. 다 돈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한 어느 나라건 도박 중독자들은 정말 물불 안 가립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가족이 죽어도 도박장에 가는 게 도박 중독자의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에서 이러한 업소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길을 쓰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도박 중독자들이요. 세계에서 가장 도박 중독자의 수가 많은 게 일본이기 때문에 감염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일은 제가 봤을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박업소 이외에도 일본에는 여러가지 오래된 식당이라든지 여러가지 업소들이 굉장히 좁아요. 좁고 밀폐되어 있고 천장이 낮고요. 사진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은 가게에 다닥다닥 붙어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염자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리고 도박업소라든지 밀폐되고 작은 협소한 가게들 이외에도 일본에서 감염자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이 표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1위부터 23위까지 상위 23개의 지하철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 수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역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시생활자의 경우에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의 비율도 낮고 감염증에 대한 민도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감염자 수가 폭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작년 7월 1일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본에서 무차별적인 경제무역 보복 조치를 실시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민들이 일본 여행에 대한 불매운동을 굉장히 착실하게 정말 잘 실시해 주셔가지고 일본의 각 지방도시들의 경제가 굉장히 붕괴될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많은 타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일본은 얼마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힘을 썼죠. 이 사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아베 정권이 TV 방송을 통해서 중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춘절 때 일본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선전을 많이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정말 아베 총리의 염원대로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채우게 됐어요. 이 감염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일본에는 약 900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해서 여러 도시들을 관광하고 다녔죠. 그래서 일본은 좀 우리나라의 불매운동 때문에 좀 불안함을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관광 오지 말라는 얘기도 못했고 정말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우한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이 감염증 사태를 피해서 많이 일본으로 도망왔단 말이에요. 이 뉴스 기사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성분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일본으로 미안하지만 일본으로 좀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우한이 폐쇄돼서 다른 곳을 통해서 일본에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사도 있고 중국 우한에서 온 이 남성 중국인 관광객은 우한에서는 마스크를 썼지만 일본에 와서 마스크를 벗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고 있죠. 이게 이 감염 사태 초창기에 일본 뉴스 기사에 났던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중국인 관광객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환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초창기에 이 우한에서 온 관광객들을 태운 관광버스의 운전기사나 그리고 가이드 2명이 감염되는 일도 있었고 야가타 분해라고 하는 일본의 조그만 전통적인 유람선이 있어요. 거기에도 우한에서 온 관광객을 태웠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그 이후로 좀 잠잠한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분명히 2차, 3차, 4차 감염이 확산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일본에는 정말 초대형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고베, 나가사키 이렇게 세 곳이 일본에서 가장 큰 3대 차이나타운이고요. 이 이외에도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라든지 도쿄 이케부쿠로든지 새로운 차이나타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이 있는 도시가 이번에 많이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죠. 뉴욕도 그렇고요. 또 이탈리아 북부 쪽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지역이었죠.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중국 차이나타운이 대규모 차이나타운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이 표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거주하시는 조선족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조선족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 이 길림성이라는 곳인데요. 이 연변이 있는 이 길림성이 중국 전체에서도 가장 감염자 수가 적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도 이 조선족 분들의 감염자는 많지 않았죠. 하지만 일본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숫자가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많고요. 차이나타운도 많고 중국인 유학생은 11만 명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수준이고요. 관광객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곳이 일본일 정도로 관광객의 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에서 감염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현실이고요. 아마도 4차, 5차, 6차 감염 이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감염 사태는 과거 메르스나 사스보다 정말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증상자의 감염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일본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젊은 사람의 경우에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선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증상자, 아무런 증상이 보여지지 않는 무증상자인 경우에도 감염률이 굉장히 높은 게 이번 감염증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적극적인 검사를 계속해서 시행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 감염증이 내년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라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감염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학
고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판단력만 있어도 이 무증상자에 대한 감염증 확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능한 일인데,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증상이 심한 사람들만 검사를 한다, 이러한 태도로 계속해서 일본이 이 감염증 사태에 대응해 나간다면은 아마도 900만 명 이상이 감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3만 명 이상은 현재 감염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많은 경우에 10만 명, 20만 명 이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중국과의 교류가 많았던 국가였고 초기 대응이 상당히 늦었죠. 게다가 아주 좁고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케이스가 많은 환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과 같은 대응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일본은 정말 파국에, 단지 총리가 사임하는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정말 크나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인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 사례를 정말 냉정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것을 일본 정부에 많이 어필하는, 좀 호소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만간 일본의 감염자 수는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자 수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파국의 길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본 아베 정권이 조작, 은폐,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일본 시민 여러분들이 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본은 반드시 파멸의 길로 직면하게 됩니다. 일본이 정직하게 이 사태를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일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파국의 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집을 구하고 이웃집을 몇 곳 방문해서 여러가지 선물들 드리면서 일본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인사를 받아주셨고, 제 아내에게는 일본어로 간단하지만 인사도 해주시고 정말 너무나 따뜻한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내심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조금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따뜻하게 받아주셨고, 그리고 한 이웃께서는 정말 KF94 마스크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그거 10장을 가져다 주셨어요. 일본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구하기 힘들 텐데 이거라도 좀 쓰라고, 많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마스크 10장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울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마음 너무 따뜻하다고. 일본에서는 제가 이 한국에서 감염자가 폭증했을 당시에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무슨 야생동물 쳐다보듯이 꺼름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정말 무슨 악의 무리들인 것처럼 이렇게 세뇌하고 선동한 일본 정부, 아베 정권, 미디어에 좀 속지 마시고, 한국 사람들은 어떤 나쁜 일을 하더라도 다 이해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고 머리를 숙이면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 한국은 악의 무리가 아닙니다. 정말 머리를 숙이시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한국이 정말 발벗고 나설 겁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한 사람 많거든요.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일본이 파국의 길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에게 머리를 숙이시고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저를 포함한 정말 따뜻한 한국 국민들이 일본을 도우러 갈 겁니다. 현재 일본에는 이미 많은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령자가 이렇게 많고 치매 환자도 많고, 지금 현재 원인 모를 폐렴으로 사망하는 고령자, 독감으로 사망하는 고령자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아마도 이러한 사태에 정직하게 용기 있게 직면하고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 그대로 간다면은, 일본이 한국에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했었죠. 하지만 일본에서 조만간에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이 시작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앞으로 일본 아베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단지 이것을
거짓, 선동, 은폐를 통해서 한국을 또다시 희생자로 만들어서 공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베 총리님, 자존심 때문에 거짓을 은폐하지 마시고 감염증과 용기 있게 싸워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죄 없는 일본 국민들을 더 이상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업데이트하는 게 한 4-5개월 됐나요? 몇 달 동안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수술도 하고 좀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든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요. 이 마스크 요즘에 쓰고 다니니까 피부가 좀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피부 보습 효과가 있으니까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한국에 왔으니까 자주 영상 올리도록 하고 여러분들하고 많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록봉이 김교수였습니다.